이어서 반도체 쪽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 1%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3% 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57,000원과 20만 원 선은 계속 지지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투톱에 대한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? 네, 일단 엔비디아의 4분기 이 컨센서스가 지금 한 380억 달러 매출 정도, EPS가 한 0.85 달러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컨센은 좀 소폭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중요한 부분이 올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왔던 그런 과정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급감했어요. 이 부분은 전반적인 AI 산업이 위축됐다는 영향들보다는 일시적인 수요가 이익 기조 관점에서 일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관점. 그래서 엔비디아가 4분기 호실적은 좀 예상은 되지만 총이익률의 감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블랙엘의 3분기에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들을 공언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블랙엘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늘었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숫자로 확인이 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이익률은 얼마만큼 상향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.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좀 제시해 줄까. 이 여부가 단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투심 영향 내지는 수급 영향으로 저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뭐 상향 제시가 좀 된다면 AI의 견조한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보수적 가이던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좀 하회됐던 가이던스를 좀 제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 내지는 뭐 주가의 어떤 되돌림 현상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. 다만 좀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4대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캐펙스 투자 지출액을 한 40% 정도 증액했다는 부분들. 이 부분은 뭐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죠. 이 부분은 많은 칩을 수요로 해서 투자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는 크게 좀 훼손되기보다는 상향 지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. 다만 우리가 추측만 갖고 좀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에 관련 투자들을 좀 검토했다면 오히려 방향성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소부장 말씀 좀 해주셨는데 투톱 자리하는 거 보고 이제 소부장까지 같이 바람을 좀 타고 갈지 보셔야 되겠지만 소부장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면 당연히 크게는 이제 삼성전자 네. 향과 SK하이닉스 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는 본인 자체가 일단 기둥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으로 끌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 소부장 단으로 본다 해서 구분을 짓는다 하면 SK하이닉스 네. 향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종목으로 재편하기보다는 최근에 수급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술 관점으로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. 기술적. HBM이냐, CXL이나 뭐 아. 소캠이라든가.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뭐 레거시 쪽에서 뭐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그쵸. 최근에 낸드 관련주도 좀 상승을 했죠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향이나 SK하이닉스냐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뭐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기술도 있잖아요. 뭐 HBM도 있었고 CXL, 뭐 소캠 같은 그런 기술들이 부각되면서 수급은 양분화가 좀 됐는데 소캠의 경우에는 아직 뭐 대량 상용화가 좀 되기까지 관련된 시간은 현재보다는 좀 미래의 좀 이야기일 것 같고 그렇다면 CXL은 뭐 다음 달에 양산 계획을 좀 갖고는 있지만 고객사 관점에서 HBM보다 그 시장 수요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 요인대로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적을 좀 수반하고 올해도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HBM 부분일 텐데 지금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그래서 좀 블랙일에서 루빈 출시로 넘어가는 그 기점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더해서는 뭐 HBM에 관련된 공정도가 좀 많은 변화가 있죠. TC 본딩에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 체계로 좀 바뀌고 있는 점, 그다음에 로직 다이에 관련된 설계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본딩 장비가 또 중요하지만 여기 더해서 뭐 미세화 공정 장비들의 수요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
반도체 장비사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칩의 구현 방식이라든가 양산 체계가 좀 갖춰졌을 때 오히려 충분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하반기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또 유리기판에 관련된 소재 관련된 이슈죠.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지만 크게 뭐 중요한 단서라고 한다면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실적.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좀 될 텐데 장비주들이 작년에 OPM이 한 40%가 넘은 기업들이 많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도 40에서 50% 구간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안정적인 이익 기조에 관련된 확장성들은 조금 더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업황의 회복 관점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선행 지표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죠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6만 원 미만에서는 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